그럼 한 20억이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억이 아니라 200억 있어야 된다. 200억.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100억은 있어야 된다. 알아가지고 3차원이라는 말이 이제 이 메인 버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케이블. 이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어서 바람에 이제 풍동 시동을 해가지고 바람의 영향이 가장 최소화되는. 바람에는 이제 줄다리는 무조건 바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좁히고 모양을 이렇게 케이블도 현수도 이렇게 기울어서 경사지게 만들고 이 모든 거는 바람을 통과시켜봐서 실제 바람을 집어넣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도로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직접 풍동 실험을 했고 서울 무겁게 공구리를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람의 영향을 죽이는 거죠, 한 번. 그래서 안에서 이제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오면 얘가 일로 가고, 바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재진하는 거죠. 아니 실제로 제가 살림을 받잖아요. 설계 관리했지, 공사 관리했지, 살림도 제가 총괄했어요.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천대교 AMFM의 장봉수. 인천대교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능싱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에 선정됩니다. 미국 토모카크의 최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합니다. 인천대교와 육지를 연결하는 육상구간은 다양한 특수교량과 신공법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중로 아치교, 스트롭 부착 PSC 박스 거더교, 나비형 주탑 강사장교, 엑스트라 도지대교로 완성되었습니다. 내진 설계하는 거, 진도 7이 와도 까딱없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설계 내진에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거는 풍등 실험. 실제 이게 이제 호주 모나시 대학교라는 대학교 안에서 전교 실험을 해서 바람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흔들렸던 거. 그때 이거 점점 이 모든 선이 계측, 센서, 그놈으로 이제 그걸 모니터에 이제 실시간으로 얼마 하중이 걸리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교각이 한 600개, 파일 한 600개 정도 우리가 박았는데, 모든 교각 기초마다, 모든 교각 기초마다 보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 상태, 그러니까 밑에 단단한 안반이 어디가 있나, 또는 연약 지반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말뚝 길이를 맞춰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파다가 모자라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 깊이만큼 높이를 재단해서 강간 파이프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 그랬어요? 처음에 베노토라는 삽을 넣어가지고 볼을 퍼내. 삽으로. 그러니까 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내져 있어요. 퍼내. 그 다음에 이제 풍화토나 암이 이제 약간 단단한 흙 나오겠죠? 그럼 이제 RCD라는 장비를 집어넣어. 그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이라는 놈이 깎으면 들어가는. 그러면 이놈이 자기가 자중에 의해서 워낙에 무거우니까 자중에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SEP라고 해서 셀프 엘리베이터 바지인데, 바지에 이제 이 컨트롤하는 이 기둥이 있어요. 그놈이 조정하면서 반듯하게 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 70m 들어가, 예를 들어 80m 들어가. 딱 안방까지 안 쳐져요. 그럼 거기서 5m를 더 뚫어버리는 거예요. 더. 거기 이제 케이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어 뚫어. 거기 이제 그 안반에다가 이제 그 콘크리트 소켓처럼 딱 박아놓기 위해서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철근을 망을 쫙 들어서 딱 여기 안에다가 이 3m 다이아니까 이건 보링을 다 해갖고 이제 이 안에가 집안이고 보면 경암이고 연암이고 뭐 이렇게 암들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지지를 하는 거지. 이제 그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뚝은 충력이니까 위에서 하중을 다 견뎌줘야 되니까 수직 하중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구멍을 다 뚫은 거죠. 다 뚫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게 조사할 때도 사실은 몇 번 뚫었는데 실제 시공 들어가서도 또 뚫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기초를 안 쳤고,
집어넣은 다음에 철근방 집어넣고 트레미 집어넣어서 물을 다 빼내면 공구리 치면 지가 물이 나오니까 물 다 빼내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공구리 친 게 아니고 물과 철근이 다 들어가면 혼탁돼 있잖아요. 파이프를 철근 펌프가 밑에까지 밑바닥까지 딱 내린 다음에 콘크리트를 살금살금 치면 물이 살금살금 다 올라오죠. 50m라는 거는 물 위에서 50m가 아니라 물 밑에 이제 C베드 있잖아요. 뻘 있는데 그걸 C베드라고 그러는데 C베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물 높이는 이제 왜냐면 여기가 조차간반이 많아서 4.6m가 높거나 4.6m가 낮아요. 9.2m 차이가 있다. 우리가 여기 굉장히 조차간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 높이로 기준이 아니라 베드. 거기서 얼마큼 들어가냐. 그래서 이제 사장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m, 70몇 m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이 옆에 구멍을 놓고 해도 같은 자리라도 말뚝 길이가 달라. 그래서 요거 안반이 요 안반처럼 요거 좀 단단한 이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네, 달라요. 대리석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뭐 석회석 같고 네, 이거 좀 달라요. 풍마토 마사토 같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보링을 해서 요 정도 깊이까지는 가야 된다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까지 맞는 철관을 이제 딱 세워서 집어넣거든요. 다 눈 육안으로 확인해서 망치로 때려보고 탄성파 실험도 해보고 다 테스트한 다음에 그만큼의 경도가 나온다 또는 강도가 나온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착공했으니까 이제 기초에 대해서 단단한. 그래서 인천대가 이제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깊이 있게 단단하게 해야 되고 강제를 쓰고 이렇게 제작장 또 뭐 그런 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했으니까 단순 거리로만 환산하면 여기 굉장히 비싼 거죠. 공법이 그냥 일반 그냥 터널을 뚫거나 또는 뭐 산악을 갖다가 터널하고 뭐 좀 깎고 성토하고 했으면은 돈이 굉장히 싸게 먹히죠. 근데 해상에다가 다리를 놓을 때는 바다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안전해야 되는 어떤 충돌, 바람 여러 가지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게 이제 경부고속철도 할 때 제가 이제 MSS라는 거 폼을 써갖고 공사를 해보니까 MSS라는 게 뭐냐면 무브블 스캐폴딩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격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끝에다가 폼을 걸어요. 금강공업이라는 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폼을 딱 걸어놓고 거푸집까지 같이 일체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철근 배근해야지 그죠. 거푸집 맞춰놓고 철근 배근해야지 공구리 쳐야지 양생해야지 이것도 거푸집 떼어낸 다음에 다음 코스로 가려면 2달, 3달은 일도 안 돼요. 비 왔다 그럼 그냥 공치는 거고. 근데 이게 제작장에서 만드니까 그냥 노란 거죠. 그냥 무조건 제작장에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만들어서 딱 올려놔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충분한 데는 3,000톤 크레인이 빠져서 들어가고 팍 올려놔 버렸고 물이 이제 크레인이 갈 수가 없잖아요. 3,000톤짜리가 흘 수가 있잖아요. 뜰 수 있는 깊이가 있잖아. 드래프트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딱 놓으면은 이 캐리어 바퀴 300개짜리라고 했었죠. 네. 그걸 봤죠. 그거 그놈이 이제 딱 업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은 딱 들어서 놓고 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장경간 교량에는 해상 교량, 장경간 교량에는 제작장이면 딱 돼요. 그 우리나라 기술로 뭐 필리핀이 됐든 뭐 예를 들어 섬 많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맨 섬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리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주 잘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는 재원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공적 원조 있죠. 그냥 공짜로 이게 싸게 해주는 건 이제 코이카에서 해주는 게 있고 공적 원조는 이제 ODA라고 하거나 EDCF라는 게 있어요. 공적 경제 개발 원조금이에요. 옛날 우리도 받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거를.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EDCF 자금으로 6조짜리 다리를 놔주고 600억짜리 설계도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이유는 좋은 게 뭐냐면 그 돈 다 받는 거예요. 장기로. 장기 저리로 우리가 받는 거고 돈 받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받아야지. 받고 우리가 다 시공을 해. 우리가 다 설계를 하고 우리 자재를 갖다 써요. 그래서 이제 이득이 많아요. 공적 원조지만 일본이 그걸 잘하잖아요. 공항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해놓은 다음에 결국은 도요타 자동차 팔고 뭐 팔고 해갖고 다 그 수익을 회수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장기 저리로 해주고 이제 수출입은행하고 외교부가 나서서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뭐 100조를 EDCF 작업을 쓰겠다 그런 순위가 정해져 있죠. 뭐 페루, 그다음 이제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또 뭐 제3국이 이제 그 어디 보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원화조 많이 자주 와요. 몽고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 자기들한테 투자해달라.
장기 저리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나라에서 순위를 정해놔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죠. 섬 3개를 연결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하고 뭐 다산 몇 개의 회사가 가서 설계하고 있고 거기 수석이 이제 그 차관들이 왔었어요. 지난번에 와서 이제 제가 브리핑도 해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설계 다 완성된 다음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설계 시공 병행했다 우리가 그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만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를 하게 된 것은 맨 위에 하중부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 건데 거꾸로잖아요. 밑에부터 설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탕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꼭 좋은 건 아닌데 바쁠 때는 패스트트랙 공법도 쓰는데 이제 그 필리핀 차관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설계 다 하는데 한 몇 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놀아야 되는데 설계하고 시공하게 되면 이제 제작장도 만들고 그런 건 이제 제작장 만들어야 돼. 해상이 깊기 때문에 기초해 놓은 다음에 이제 가서 해야지. 그 위에 가서 거푸집 대고 공구리 치려고 그러면은 못해요. 비 오고 아무것도 못해. 경부고속도로를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차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은 경관이 짧아요. 짧아 경관이. 어디는 25m, 어디는 40m, 길면 40m야. 경부고속도로는 길면 40m. 물론 스파는 이제 48m, 32m 나눠도 치긴 했지만 교각은 40m가 기본이고 작은 건 25m. 근데 지금 우리 인천대교는 무조건 50m 이상 묶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포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요 놈을 그 5개를 한 짝씩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시스강에다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12가닥도 있고 22가닥도 있고 가닥이 있어요. 이걸 집어넣어서 뭐 500톤 살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꽉 붙겠죠. 그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다음에 저 단면 끄트머리에 구멍에다가 그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몰탈이 꽉 차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2억 달러를 빌리기로 캐나다에 투자하겠다. 에이백이 이제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시작하겠죠. 국토해양부 이제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협약을 맺어요. 일체 협약. 이 협약을 맺었는데 주경관장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조선사협회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2005년도까지 오는 거예요. 공사비. 그때 안상수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사업이 되면서 변경 실시 협약을 맺은 게 2005년이에요. 그때 이제 세레모니가 이제 착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 10월에 이명박 대통령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준공시켰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인천대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국가 정책으로서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